오늘은 오은이라는 시인의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 나의 상태를 여러 대상에 뭐하여 빗대는 거 뭐야? 비유하여 표현한 시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때 자신의 마음 상태니까 뭐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나무, 유리, 구름, 종이, 그림자, 공기 등 자연물이나 인공물, 즉 구체적인 사물, 자연을 통해 다양한 사물의 어떤 특징뿐만 아니라 토마토나 일요일처럼 앞으로 읽어도 되고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회문. 자, 주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의 속성과 특징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매일 조금씩 다른 마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꽉 차 있었다.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네 옆으로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내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자, 나는 오늘 블라블라 해다가 맨 처음에 토마토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토마토로 끝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요것도 하나 챙길 수 있고요. 토마토, 자, 1년에서의 시적 대상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는 토마토이다 라고 하니까 A는 B이다 라고 하는 기본 코드, 뭡니까? 은유법이 설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토마토, 뒤로 읽어도 토마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회문 구조라고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벌써 해가 바뀌어가지고 재작년인 것 같은데,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우영우 주인공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내 이름은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은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는 회문이에요. 회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단어,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회문 또는 회문 구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나는 오늘 토마토야. 토마토가 뭔데? 앞으로 걸어도 나이고 뒤로 걸어도 나이다. 이때 걸어도는 읽어도예요. 앞으로 읽어도 나 자체이고 뒤로 읽어도 나야. 즉 토마토는 토마토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문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들어서 표현한 내용이면서, 그러면 토마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꽉 차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1년, 2년, 3년, 4년 반복되는데, 이런 다의 반복, 운율의
의문의 반복이죠. 의문의 반복은요, 통일성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의 특징은 꽉 차 있었다. 이거예요. 1년. 1년은 결국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속이 꽉 찬 나. 2년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무, 시적 대상이 나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특징이야.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햇빛이 쫙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존재해? 햇빛과 같이 존재하는 거야. 나무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존재한다고? 햇빛과. 아니야. 햇빛과 함께 바람이 같이 존재해. 그래서 햇빛이 쏟아지고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사방으로 자란다는 거죠. 결국 나무는 모든 것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무엇처럼? 나무처럼. 3년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유리, 이번엔 시적 대상이 뭘로 바뀌어요? 유리. 유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 잘 가요. 즉 금이 잘 간다는 건 상처를 잘 입어요. 그래서 슬퍼요.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굴이 생겼다.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데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룩이 생겼다는 것은 눈물 자국이 있죠. 그리고 보니까 유리는 얼룩이 잘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눈물 자국을 얼룩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눈물이 나면 나도 몰래 당황한다라는 뜻이고요.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난 상처가 또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겪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하면 슬픈 줄도 모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슬픔이 더 크게 와닿는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리로 표현하고 있다. 즉 눈물이 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나. 나는 오늘 구름,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구름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구름과 같은 거야. 구름의 특징은 뭔데? 시시각각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둥둥 떠다녀요. 이게 구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연은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에 취하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종이는 또 어떤 특징을 갖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써야죠. 하얀 종이 페이퍼는요, 거기다 무엇인가를 써요. 근데 뭘 써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 텅 비어있는 상태, 공허함, 허전함에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만 무엇이, 연필이 사각 채워주고 있네. 사각 의성어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연필로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장면을 구체화시키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 연필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공허하고 허전한 나의 마음 상태를 위로해 줄 사람, 그러니까 이때 쓰다듬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다라고 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돼. 그래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제5연, 종잡을 수 없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나는 오늘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읽어도 일요일, 뒤로 읽어도 일요일, 회문구조네, 그죠? 시적 대상일 거고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일요일에 내일이 뭐야? 월요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한마디로 쉬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계속 쉬고 싶은 화자의 마음. 나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안 쉽니다. 아니, 못 쉽니다. 왜? 수업이 많아요. 언제 쉬냐고요? 월요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월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 나한테는. 암튼 간에 6년은 계속 쉬고 싶은 나. 페이지 넘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계속 쉬면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 그림자, 이번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나의 또 다른 내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러면 이때 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림자가 되겠죠? 나가 이제는 본체 자신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계속 나를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무엇인가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대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결국 뭡니까? 그렇지,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일, 나를 따라다니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결국 뭡니까?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반성적 내지는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안 썼는데 요것도 써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 나와 이 나. 이 나는요,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니까 뭐야? 잘못한 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는 현상, 개체로서의 나. 그죠? 지금 화자가 되겠죠. 화자라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이쁘게 그리자. 이쁘게 그린다면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 나는 그림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한 일이 될 거고요. 요 나는 요 나하고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은요, 계속 잘못을 계속 생각하는 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나는 오늘 이번에는 공기예요. 공기는 뭡니까? 늘 항상 있죠. 하지만 있는 줄 모르게 있죠. 그거예요. 네 옆에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고 대가가 없이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고요. 그건 바로 뭐예요? 공기하고 같아요. 그죠?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은 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연 볼까요? 나는 오늘 토마토 1년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수미상관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너의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왜? 너무 좋아해. I love you. 이거죠.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붉게 물들다라고 하는 색채어를 활용해서 선명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구연은요, 1년하고 연결되는 수미상관 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요,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토마토인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가 나고 나가 너야, 동일한 나임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연은요, 너를 좋아하는 마음에 설레는 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나는 오늘이라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청소년시, 청소년기를 떠올려서 쓴 시인데 진짜 아이가 쓴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시예요. 감각적이고요. 비유적이죠. 오늘 나의 마음과 이에 대한 성찰이다. 동일한 문장 구조 뭡니까? 그렇죠. 나는 오늘 블라블라로 시작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이거죠. 나는 오늘 토마토, 나는 오늘 나무, 이런 식으로 나는 오늘 블라블라 구조를 반복하여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라블라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계속 변주함으로써 글을 읽는 어떤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상황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마음을 여러 대상에 빗대어, 즉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비유예요. 나는 오늘 토마토이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동일하다. 속이 꽉 차 있다. 나는 오늘 나무이다. 사방으로 성장한다. 나는 오늘 유리이다. 얼룩이 잘생기고 쉽게 깨진다. 나는 오늘 구름이다. 자유롭게 떠다닌다.
나는 오늘 텅 비어 있다. 자, 나는 오늘 종이 일요일이다. 쉬는 날이다. 나는 오늘 그림자이다. 물체 뒤에서 물체를 따라다닌다. 나는 오늘 공기이다. 자,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생물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오늘 붉은색이다. 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마음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오늘 토마토이다. 나는 오늘 토마토이다. 처음하고 끝이죠. 자, 이 회문구조라고 하는 것과 함께 수미상관적 구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구문을 말합니다. 회문은 단어, 문장, 문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토마토를 천년과 끝년에 배치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다양하게 변화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토마토는 회문이라는 언어의 음절적 특징과 더불어 속이 꽉 찼다거나 붉은색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의미를 활용함으로써 다층적인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은 시인의 나는 오늘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참신한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